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흥민이 2023년 성탄절을 맞아서 팬들에게 큰 선물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18라운드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리그 11호 골을 기록하였고 득점 순위에서도 2위까지 올라오면서 득점왕 경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행운까지 찾아오면서 에버튼을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4위로 오르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상대한 에버튼은 리그 16위 팀이었습니다. 그럼 하위권 팀이니까 승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겠지만 에버튼은 징계를 받으면서 승점을 10점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하위권 순위일 뿐 12월 가장 뜨거운 팀으로 최근 4연승을 기록했고 그것도 무실점으로 4연승을 거둔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은 17라운드까지 23실점을 했는데 오히려 에버튼은 20실점으로 리그 4위권이었습니다. 이겼던 팀들도 첼시, 뉴캐슬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할 수밖에 없는 팀이죠. 엔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징계와 부상당한 선수들 외에는 모든 선수들이 출전 가능하다고 했고 당연히 주중 훈련 영상에서 빠져있으면서 살짝 소란이 있었던 손흥민도 아무 문제 없이 출전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사르, 스킵, 존슨,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그리고 캡틴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4-3-3, 4-2-3-1 같은 포메이션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른 시간 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사르의 키패스 한 방에 존슨에게 찬스가 왔고 낮고 빠른 크로스에 히샬리송이 너무나 깔끔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것입니다. 중앙에 히샬리송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보니까 1년 반 동안 보지 못했던 스트라이커다운 골을 받다 보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손흥민이 힘을 실어줬더니 정말 폼이 돌아오면서 3경기 연속 득점을 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이 친정팀이다 보니까 세레머니를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들과 손흥민이 매우 기뻐했죠. 에버튼을 상대로 골을 넣기 어렵다고 했지만 매우 이른 시간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토트넘만이 유일하게 전경기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아쉬운 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위치였다면 요건 손흥민의 득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텐데 살짝 뺏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흥민은 10여 분 동안 평점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볼을 몇 번 받지 못했으니까요. 오른쪽이 더 열려 있으면서 토트넘은 기회를 만들었고 전반 17분에 존슨이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했는데 선방이 막히면서 세컨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볼이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에게 오면서 원샷 그리고 원킬. 손흥민이 빈 공간을 확인하면서 곧바로 슈팅을 한 것이 득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젠 손흥민이 전문 스트라이커답게 위치 선정마저도 탁월함을 보여줘 버립니다. 토트넘 첫 번째 골에서 아쉬움이 살짝 남았던 건 완전 이 골로 사라질 수 있었죠. 토트넘 현지 팬들은 손흥민 골에 손흥민 이번 시즌 득점 2위로 올랐고 EPL 올타임 골 단독 23위 기록했어. 미쳤다. 손흥민 골 XG값 0.053 이러다가 득점왕 하는 거 아니야? 득점왕 가자. 리그 11호 골 손흥민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 산타클로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고마워. 손흥민은 완벽한 주장이야. 겸손하고 성실하고 투지도 있고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로 스코어에 직접 관여하잖아. 이보다 이상적인 주장이 있어? 진짜 월드클래스. 소니의 마무리는 항상 믿음직스러워 등등 극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전반 20분도 안 돼서 2대0으로 앞서 나간 토트넘은 이 정도면 다득점으로 상대를 초토화시킬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살짝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에버튼이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듯 적극적인 공격 태세로 나섰고 압박이 심해지자 토트넘은 제대로 풀어나오지 못하면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동안은 70%의 점유율이었는데 점점 밀리더니 이후에는 거의 5대5였고 에버튼은 슈팅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카리오의 슈퍼세이브가 나왔고 실제로 전반전 평점은 골과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들보다 손흥민보다 비카리오가 평점이 더 좋았습니다. 토트넘은 실점 위기를 벗어나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버튼에게 이 상황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주중 경기로 카라바오컵 8강전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체력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전반에 체력 소비가 커지게 되면서 토트넘이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로메로를 빼주고 다이어를 출격을 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시나리오에 없었던 건데 엔지 감독이 큰 배팅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2대0이기 때문에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로메로의 옐로카드를 원천 봉쇄하려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벤치에 로메로가 허벅지에 아이싱을 하고 있었고 부상 혹은 부상 방지 차원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일격을 당합니다. 에메르송이 에버튼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파울이 부러지지 않았고 이후에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득점 후에 손흥민은 강하게 주심에게 어필을 했고 다행히 VAR을 통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에메르송이 몸싸움에서 밀렸던 게 아니라 무릎에 충돌이 있으면서 넘어진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어우, 살았다. 그런데 위기가 이 정도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분에 에버튼 공격수 해리슨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 맞고 나가면서 또 위기를 넘겼습니다. 완전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픽퍼드의 선방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후반전 토트넘은 과거의 토트넘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빌드업이 안 돼요. 3선에서 로메로 비수마의 비중이 매우 크고 비수마가 없어도 그래도 로메로가 해줬던 여유로운 패스로 풀어주기도 했었는데 로메로까지 없으니까 아니 스킵과 다이어로 그게 풀어지겠냐고요. 네. 그래도 꾸역꾸역 공격이 한 번씩 풀어질 때는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까지 일어나지 못하면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에버튼과 비슷한 전력처럼 보였습니다. 좀 밀렸습니다. 그러다 정말 일격을 당하고 맙니다. 후반 82분에 고메스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비카리오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미사일 슈팅이 골이 되면서 토트넘의 위기는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냥 버티는 거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숨이 조여오겠죠. 단주마라고 아시죠? 전 토트넘 소속의 이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로 골을 노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는 엑스맨이었습니다. 정말 고맙더라고요. 한 번은 비카리오가 신들린 선방으로 막았고 한 번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는 토트넘에 또 한 번의 행운이 찾아오면서 골대 안까지 볼이 들어오긴 했는데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행히 실점 위기를 벗어났고 그렇게 추가 시간 6분까지 버텨내면서 토트넘은 2대1 승리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마저 누르고 이제 4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BBC에서도 이 4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을 이기고 프리미어리그 4위로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손흥민에 대해서 존슨이 다시 한번 핵심적인 조연 역할을 하고 손흥민은 곧바로 토트넘의 장점을 배가시켰다. 선수들이 몰려들어 끼어들지 못한 상황에서 픽포드가 있는 곳으로 공을 밀어넣은 것은 손흥민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평점 7.8점을 받았고 비카리오는 평점 8.7점으로 이 경기 누가 봐도 MOM이었습니다. 네. 우선 손흥민 골도 넣고 팀도 승리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크리스마스 선물 맞죠? 네. 손흥민 땡큐. 네.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비수마 로메로도 돌아오니까 더 나아진 토트넘 경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